네이버와 카카오, NC소프트, 넷마블 게임즈 등이 KRX와 코스피 200의 IT 섹터에서 빠질 전망이라고 하는데요. 섹터 변경의 배경은 뭔지 증권가 이모저모 강채원 기자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. 네, 강 기자, 방금 언급한 이 IT 종목들의 섹터 변경, 이 배경부터 좀 살펴보죠. 네, 이번 9월부터 이 국제산업분류, 즉 이 GICS의 기준이 바뀌면서 이를 바탕으로 만든 KRX와 코스피 200의 역시 기준이 조정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. 네. 자, 여기서 GICS 기준이란 모건 스탠리와 국제신용평가사인 S&P가 공동으로 개발한 글로벌 업종 분류 체계를 뜻하는데요. S&P 11개 업종 중에서 현재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커뮤니케이션 섹터로 새로 이동이 되면서 네. IT 섹터 등의 하위 산업들이 커뮤니케이션 섹터로 이동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. 네. 자, 이에 따라서 거래소가 이 섹터 기준을 변경을 하게 되면요. 국내에서는 네이버, 카카오, NC소프트 등 이런 IT 섹터에서 커뮤니케이션 섹터로 이동이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. 네,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뉴욕 시장에서도 섹터 변경이 있습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네. 미국에서도 올해 9월부터 이 변경을 통해서 IT 섹터에 포함이 돼 있던 페이스북, 구글, 아마존 등의 이런 기술주로 대표되는 팬의 이동이 좀 일어날 예정인데요. 이 따라서 증권가에서는 글로벌 IT 섹터를 추종하는 자금이 일부 이탈함으로써 이 커뮤니케이션 분야로 좀 옮겨갈 것이다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이에 따라서 이 업종에 속한 삼성전자 등의 주가가 좀 일부 하락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. 네. 다만 기본적으로 섹터 이 전용 펀드와 관련해서 자금의 변화가 단기적으로 그렇게 눈에 띄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. 네. 따라서 이렇게 글로벌 IT 업종에 속해 있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주가에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주로 나오고 있고요. 네. 실제로 지난 2016년이었죠. 이 부동산 업종 기준을 변경을 했을 때도 단기적으로 자금의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. 네. 계속해서 다음 소식도 좀 살펴보도록 하죠. 일단은 네. 운용사들이 해외 주식 연계형 ELS 판매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네. 미래에셋대우가 현재는 업계 최초로 이 해외 주식 연계형 ELS를 내놨는데요. 이 ELS 상품은 만기까지 어느 하나라도 각 최초 가격의 70%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에는 만기일에 원금의 100%를 돌려주는 방식입니다. 가장 큰 특징은 이 70% 미만 하락이 있어 만기에 손실이 발생을 한다면 하락률이 가장 큰 기초자산의 해외 주식을 실물로 지급하는 것인데요. 기존의 ELS가 현금을 지급해서 손실을 확정한 것과는 또 달리 이 상품의 경우에는 손실이 발생을 하더라도 환전 비용도 없이 글로벌 우량 종목을 보유할 수 있게 됩니다. 자, 이렇게 글로벌 우량 종목을 보유할 수 있음으로써 향후 주가 상승에 따른 어떤 손실 회복을 좀 노려볼 수도 있겠죠. 네. 네, 이 상품은 다가오는 19일이죠. 오후 1시 30분까지 100만 원 단위의 청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. 네, 그런가 하면 삼성자산운용이 삼성코리아 팩터 인베스팅 펀드라고 이 상품 또한 국내에서 최초라고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그렇습니까? 네, 이 팩터 인베스팅 전략을 국내 최초로 국내 주식에 적용을 한 이 최초의 펀드인데요. 네. 자, 여기서 팩터 인베스팅이란 이 현재까지 알려진 시장의 정보가 반영된 가격만 분석을 해서 기대하는 수익률이 가장 높은 종목에만 투자하는 전략을 말합니다. 네. 이 따라서 비교적 좀 주가가 낮은, 그러니까 회사 규모가 작고 또 상대 가치나 상대 수익성이 좀 높은 종목에 투자 비중을 늘리고 네. 그 반대의 경우에는 투자 비중을 좀 약하게 하는 그런 상품인데요. 이 보통 시장의 어떤 펀더멘탈적인 부분을 분석을 해서 종목을 선정하는 이런 전통적인 액티브 펀드와는 달리 좀 비교적 체계적이고 좀 저렴한 장점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증권가 이모저모 강채원 기자와 함께 살펴봤습니다.